욜로족은 어떻습니까? 현재 단기적인 그에 충실한 느낌이고, 파이어족은 어떻습니까? 인생 장기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절약을 하고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반갑습니다. 다시 로쿠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의 대학 생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한 것 같거든요. 친구야,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없고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 라는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면서 웃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요즘 이 대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 중에 어느 게 더 부족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없었을까요? 둘 다라고요. 그렇습니다. 둘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꼽자면 어느 게 부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돈이 부족했습니다. 참, 저희들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도 학비를 국비로 말이죠, 채워져 가지고 부담이 좀 적긴 했지만은 대부분 전국에서 가난한 집안에 자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입학을 하니까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 고향에서 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1학년 때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2장을 썼답니다.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니까 1장으로 줄어들고요. 3학년 올라가니까 반장으로 줄어들고 4학년 때는 전보로 돈 얼마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돈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 집안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는 있는데 많은 돈을 보내온 건 아니지만서도 돈이 왔는데 저희들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주말밖에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그죠? 이 쓸 데가 없었던 것이죠. 좀 나가서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내 보내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참 돈은 조금 있는데 시간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죠. 고향에서 돈이 오면은 돈은 있는데 나가가지고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욜로족에 대해서 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욜로는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그죠? 인생 한 번 살 뿐이야 하는 게 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욜로는 돈이 부족한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위한 일과 삶을 위한 시간, 어느 쪽에 좀 더 이게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삶을 위한 시간이죠. 그 이전 이 말이 욜로족이 언제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 Y세대, 밀레니얼, 그죠? 그때 오라벨,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할 때 그때 소확행과 함께 나왔던 말이 욜로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정반합에 의해서 이렇게 변정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X세대, 그 이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는 거죠. 일 중심이었죠. 일 중심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작용으로 이제는 일만이 아닌 내 삶이 중요해. 그래서 칼퇴근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마. 이게 그 오라벨의 어떤 그죠? 숨은 핵심 뜻이고 그때는 온 게 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인 거죠. 시간. 내 삶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욜로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MZ 세대들은 파이어족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어족은 뭡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그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Retire Early, 조기 퇴직하는 겁니다. 같은 그죠? Financial Independence는 Retire Early의
그 어떤 전제 조건이죠. 조기 퇴직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인 거죠. 어찌 보면은 전제 조건과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을 즐길 시간 확보,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 이전 세대는 그죠? 60 될 때까지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는 한 70 정도까지 노후를 즐기다가 죽고 했는데 요즘 수명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 더 오래 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어쩌면은 노후에 그죠? 이 어떤 가난하게 재정적으로 이게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이 비참한 노후를 이 수명은 늘어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옛날에 진짜로 어떤 이게 그 참 짧고 굵게 사는 게 그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가 그죠? 이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MZ들은 그걸 꿈꾸는 것 같아요. 조기 퇴직을 하고 말이죠. 내 삶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욜로족과 바이오족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욜로족은 말이죠. 욜로족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살 뿐이야. 두 번 아니야. 한 번 살 뿐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를 좀 즐겨야 되겠죠. 그런데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그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Retire early, 빨리 퇴직을 하겠다는 거죠. 저 TV 이 유퀴즈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진짜 대기업을 다니다가 부부가 말이죠. 이 40대에 조기 퇴직을 했다라고 해서 전형적인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 나누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기가 40대 가장 잘 나갈 때 그죠? 직장을 이동을 하고 더 좋은 그런 어떤 조건을 찾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퇴직을 한다. 이거는 참 우리 때는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 MZ들은 말이죠. 40대 때 조기 퇴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파이어족, 전형적인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TV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욜로족은 거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살 뿐이야. 그러니까 이 현재 소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거죠? 진짜 행복의 그 경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즐기는 거, 인조이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파이어족은 어떻습니까? 이 어떤 조기 퇴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 있어야 돼. 독립이 되어져야 되고,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소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그런 조기 퇴직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독립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는 삶을 살고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욜로는 지금 현재 enjoy, 그렇죠? 지금 현재 현재를 즐기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 인생 전체적으로 내가 인생을 즐기긴 할 건데, 그죠? 예. 그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 어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 절약하고, 저희 집에도 2남 1녀가 있는데 이 2남은 제가 보는 데는 이 욜로족입니다. 그런데 이 욜로는 뭐냐면은요, 이 밀레니얼들이에요. 밀레니얼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8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출생한 사람을 밀레니얼 또는 Y세대라고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 세대,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일 중심, 성공 중심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발작용으로 어떤 오라벨을 주장을 하고 이런 어떤 욜로
이런 것들을 외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파이어족은 말이죠. 이 어떤 그 이후에 이 젠지들,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젠지를 합쳐서 MZ라고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MZ 전체가 이 지금 현재는 파이어족을 꿈꾸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세분을 하는 것 하면은 이 욜로는 이 밀레니얼, 그죠? Y세대가 조금 주창을 했다면은 이 파이어족은 더 스마트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인, 그죠? 이 젠지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주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 집에 이남 일녀 중에 말이죠. 이 이남은 두 아들놈은 이 욜로적이고 이 늦둥이는 말이죠. 딸내미는 이 파이어족 같아요. 이 진짜로 보면 그래요. 큰 아들은 지금 현재 이 즐기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소비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현재 어떤 그 학창 시절에도 그러했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나는 어떤 이 대기업 어떤 그런 데보다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작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내 현재를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학창 시절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재 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예, 혼자서. 그런데 이 젠지에 해당이 되는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이 서는 것도 이게 알뜰하게 서고 말이죠. 뭔가 어떤 미래를 어떤 준비하고 하는 그런 그게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 욜로족은 말이죠. 이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현재 어떤 내가 소비를 통한 어떤 그런 만족, 나의 지금 현재 행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족은 좀 다르겠죠. 이 40대 이렇게 조기 퇴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절제하고 그래야지 자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욜로족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리고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에 충실한 느낌이고 파이어족은 어떻습니까? 좀 장기적이고, 그죠? 어떤 전략적인, 그죠? 어떤 현재 내 소비로 인해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만족보다는 인생 장기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절약을 하고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그죠? 그 이전 세대 진짜 워커홀릭, 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어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죽을 때 말이죠. 그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류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죠? 죽을 때, 내가 일을 좀 적게 해서 후회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때, 내가 일을 적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후회스럽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일만 하다가 그저 노후 잠시 이렇게 좀 살다가 노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 어떤 부모의 세대의 삶은 담지 않겠다. 그죠? 내 삶을 즐기겠다 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욜로나 파이어족이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조금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그죠? 욜로는 현재, 감성, 소비 여기에 중점이 있다면은 파이어족은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인생 전체가 중요해. 좀 장기적이고, 그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현재 좀 절약을 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MZ세대 공감대 높은 주제 탑10 중에 5번째입니다. 파이어족, 엔잡너, 투자와 자기 개발의 균형이 이게 챗GPT가 뽑은 5번째 MZ세대 공감대 높은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족, 조기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엔잡너, 그죠? 여러 가지 멀티잡이 필요한 것이죠. N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뉴머럴, 그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죠? 여러 가지. n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엔잡너, 그죠? 여러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그것을 엔잡너라고 하죠.
자, 그래서 N잡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N잡러가 된 MZ세대들 금융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말이죠. 이 5명 중 1명은 이 N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티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다니는 직장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데이터를 좀 보는 것 같으면요. 퀘스천, N잡을 하고 있습니까? MZ세대들한테 물었어요. 80%가요. 85%가 현재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23%나 된다는 거예요. 23% 같으면 5명 중에 1명이 맞네, 그죠? 예. 조기 퇴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잡으로 번 수입의 사용처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살림비로도 쓰고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MZ 세대들의 어떤 그 트렌드라는 거죠. 예, 트렌드. 그래서 뭔가 파이어족을 꿈을 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N잡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MZ 세대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 투자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자기 개발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균형을 하면은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떠오르시죠.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그죠? 이솝 우화에는 우화 같지만은 우화의 형태를 빌렸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뭘 꿈을 꿉니까? 그렇죠. 이 황금알을 꿈꾸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금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싶은 거. 그렇죠. 꼭 황금알이죠.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멋진 몸매 만들고 싶은 거. 황금알이죠. 남자는 여친을 얻고 싶고 여자는 남친을 얻고 싶고 황금알이죠. 여러분들하고 친구나 부모하고 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 그것도 황금알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게 이 황금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황금알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황금알을 오늘만 얻고 말고 싶습니까? 내일 모레도 계속 얻고 싶습니까? 계속 얻고 싶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금알이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매일 오늘도 낳고 내일도 낳고 모레도 낳을 수 있도록 더 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 자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의 중에 여기서를 물었을 때 어떤 참가자는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누구일까요? 라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파트너요, 팀원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내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고 말이죠.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유레카를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표정이 바뀌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이게 황금알을 낳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인 것이죠. 그죠? 자신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하고들 계시느냐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 묵고 살려고 심지어 이 황금알을 이런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이 황금알을 오늘도 얻고 내일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 그죠? 어떤 이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버리는 황금알을 낳는 생산 체계를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떤 투자와 자기 개발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탁월한
결과물입니다. 그게 황금알이에요. 그 프로덕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낳는 이 생산 능력이 뭐냐면은 프로덕션 캐파빌리티거든요. 이거 간에 이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균형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말이죠. 황금알을 어떤 이게 쫓기만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네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들 행운을 바라는데 행운은 뭐라고요?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행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회는 누구들한테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운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원칙주의자라 그래요. 원칙주의자라 그래요.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는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돌봐줘야 된다니까요. 기회는 온다니까요. 그 기회를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황금알만 쫓아다니는 그런 기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회주의자라 그래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젊었을 때부터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황금알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배움은 좋아하는데, 교육은 좋아하는데, 그런데 돌아가서 필드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이죠. 성과를 못 내. 효과적입니까? 비효과적입니까? 효과적이지 않죠. 그죠? 교육받고 하는 것은 엄청 좋은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필드에 나가가지고요.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또 성과물을 황금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말이죠. 힘이 들면 또 와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다시 정리하고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탁월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으려 그러면 뭐라고요? PPC 간에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효과성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effective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많은 과정 중에 가장 세계적인 고급 과정이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영어로 원제가 뭐냐면은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에요. Effective People. 그죠? 이게 Highly Effective가 성공하는으로 의역이 되어진 거예요. 미국의 스티븐 코비 박사한테 한국에는 성공에 대한 에너지가 진짜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다들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하일리 이펙티브를 말이죠. 성공하는으로 의역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공하는으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직역을 해가지고 책을 출간을 했으면 얼마나 팔렸을까요? 많이 팔리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PPC 간의 밸런스를 잘 가져가면서 황금알을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최고 서적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O들에게는 항상 옆에 두고 읽고 싶어하는 그런 경영 서적 중에 하나가 이 세븐 해빗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MZ세대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런 어떤 힘과 용기를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펙티브 피플이라고 그랬죠. 이펙티브니스 뭐라고요? 황금알을 오늘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도 계속 얻으려 그러면은 어떤 PPC 간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효과성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촌쯤 되는 말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효과성보다 더 많이 쓰였던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효율성이요. 효율성은 뭐라고 영어로 하죠? efficiency. 그죠? 효율성은 효과성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효율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대학에서 5년 동안 강의를 할 때 말이죠. 공대생들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대생들한테 이것을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교수님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맞습니다. 효율성은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뭡니까? 조금 넣고 많이 만들어내면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1을 넣고 말이죠. 10을 만드는 것보다 1을 넣고 100을 만들면 더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 가성비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돈을 많은 내고 10가지 음식 메뉴를 먹으러 가기보다는요. 20가지가 있는 뷔페에 가면은 더 가성비가 높은 것이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효율성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이 효율성은 지금 현재 요 순간, 요 단기적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효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성은 그죠. 황금알을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장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도 결과가 중요하지만 효과성은 그런 황금알을 낳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돌봐주는 이 과정도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것 같으면은요. 시험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은 잘 봐야 되잖아요. 준비는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친구들 공부해 놓은 친구들 말이죠. 그 어떤 쪽지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이죠. 또는 그것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말이죠. 뭐 어떤 컨닝 페이퍼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어떤 투자는 조금 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이거 효과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1학기 때도 1등하고 2학기 때도 1등하고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항상 이렇게 선두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어떤 이게 벼락치기 공부하는 친구들입니까? 평소에 애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입니까? 그렇죠. 평소에 애복습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욜로족하고 파이어족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욜로족은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잖아요. 그 순간을 즐기는 것,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제 느낌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파이어족은요. 파이어족은 진짜 인생 장기적으로 그죠? 내가 조기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해. 그래서 현재 절약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게 스마트 MG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과 삶은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장기적이죠.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됩니까?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조금 넣고 많이 얻어 만들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공통된 심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관계에 전혀 전 한 통도 없다가 자기 뭔가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효율성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효율성을 추구해서는 장기적인 일과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를 즐길 것인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감성을 추구할 것인가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그죠? 욜로족이 될 것인가 파이어족이 될 것인가 그죠? 이미 아마 다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죠? 이런 다시로 꺾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전 한마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성인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말은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대형 정권회사의 부사장까지 하고 말이죠. 또 정권회사의 사장까지 한 이 어떤 지인이 말이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와, 그렇구나 싶었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성인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요.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예요. 이 아들 자자는요. 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데 쓰이는 이 아들 자자는요. 존칭이에요. 마스터, 스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이자 할 때 자자가 이 자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 자자를.
진짜 인류는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성인이 이자라는 성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아인슈타인은요, 복리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복리가 아니고 단리로는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복리 이자를 하게 되면은요, 복리 이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죠? 복리,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하고 자기 개발도 말이죠. 이 어떤 금융적인 그런 어떤 복리만이 아니고 투자도 여러분들이 장기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복리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계속 해보세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도요, 이 어떤 이게 단리하고 달리 복리적인 어떤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욜로족도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바이오족, 진짜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MZ들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진짜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하는 이 복리, 여러분들 인생을 이 복리 이자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스마트 MZ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거꾸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